가장의 메마른 일상에 찾아온 옆집 여자의 유혹. 중년의 외로움이 불러온 치명적인 사건. 넘지 말아야 선에 서 있다. 옆집 여자 유혹에 넘어갈 것인가? 지금부터 본 이야기 시작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다. 김도연은 베개를 머리에 덮어버렸다. 옆에서 서정희가 벌써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 발소리 하나하나가 도연의 가슴을 찔렀다. 당신 일어나. 면접 있다며. 정희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예전처럼 다정한 톤은 어느새 사라져버렸다. 도연은 무겁게 몸을 일으켰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한심해 보였다. 46의 나이에 이렇게 초라할 줄 몰랐다. 커피 탔어. 정희가 컵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셨다. 쓰디쓴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마치 자신의 인생 같았다. 제조업 하청업체를 운영할 때는 달랐다. 직원들이 사장님이라고 불러주었고 정희도 자랑스럽게 남편을 바라봤다.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게 무너졌다. 주문이 끊기고 자금이 말라갔다. 결국 공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몇 번째야, 면접? 정희가 중얼거렸다. 비아냥거리는 건 아니었지만 도연에게는 그렇게 들렸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12번째였다. 12번째 면접이었다. 정희는 이미 검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일하는 그는 매일 새벽같이 집을 나섰다. 굳은 살이 박힌 손으로 집안 살림을 도맡아 했다. 도연이 벌지 못하는 돈을 그녀가 대신 벌고 있었다. 늦지 마. 교통비 아까워.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정희는 집을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도연은 혼자 남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시계만이 째깍째깍 소리를 냈다. 면접장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거리였다. 도연은 차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46의 나이에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밀려왔다. 면접관은 도연보다 한참 어려 보였다. 30대 중반 정도였다. 그가 건네는 질문들이 날카로웠다. 왜 이렇게 공백기가 길죠?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연봉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것 같은데요. 도연은 점점 작아졌다. 예전에는 자신이 면접관이었다. 사람을 뽑는 입장이었다. 지금은 뽑히려고 애쓰는 처지가 되었다. 참담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연은 편의점에 들렀다. 맥주 한 캔을 샀다. 평일 오후에 마시는 맥주는 더욱 쓸쓸했다.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면서 생각했다. 나는 이제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나. 집에 도착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옆집 문이 열렸다. 낯선 여자가 나왔다. 키가 크고 날씬했다. 운동복 같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몸매가 확연히 드러났다. 그는 도연을 보고 밝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왔어요. 목소리가 상당히 젊어 보였다. 도연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 네. 안녕하세요.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다. 오랜만에 보는 젊은 여자였다. 정희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다. 집 안으로 들어와 맥주를 따라 마셨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엇을 하는지 집중되지 않았다. 자꾸 옆집 여자가 생각났다. 그런 자신이 한심했다. 이런 처지에 무슨 딴 생각인가. 저녁이 되어서야 정희가 돌아왔다. 피곤해 절은 얼굴이었다. 도연은 미안해서 말을 걸지 못했다. 면접 어땠어? 정희가 물었다. 기대하는 톤은 아니었다. 그냥 관례적으로 묻는 것 같았다. 글쎄, 연락 준다고 했어. 거짓말이었다. 면접관의 표정으로 봐서는 떨어진 게 분명했다. 정희도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밤이 깊어갔다. 정희는 먼저 잠자리에 들었다. 도연은 거실에 혼자 앉아 취업 사이트를 뒤적였다. 비슷비슷한 공고들만 가득했다. 자격 요건을 보면 자신과는 거리가 멀었다. 나이 제한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컴퓨터 화면을 끄고 창밖을 내다봤다. 옆집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새로 이사 온 여자가 살고 있을 것이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자꾸 신경이 쓰였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정희는 깊게 잠들어 있었다. 그의 등을 바라보며 도연은 생각했다.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남남처럼 지내게 되었을까? 예전에는 함께 웃고 떠들던 시절도 있었는데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도 면접관의 차가운 시선이 따라다녔다. 그리고 옆집 여자의 밝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아침 7시, 도연은 정희가 나간 후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복도가 보였다. 그때 익숙한 모습이 지나갔다. 어제 본 옆집 여자였다. 오늘은 요가복을 입고 있었다. 몸에 딱 달라붙는 검은색 레깅스와 민소매 상이었다. 머리는 높게 묶었고 운동화 대신 실내화를 신고 있었다. 도연은 무의식적으로 그를 지켜봤다. 여자는 계단 쪽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모양이었다. 운동 삼아서 그러는 것 같았다. 몇 분 후 다시 복도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살짝 숨이 찬 듯했지만 여전히 활기차 보였다. 도연은 커튼 뒤에 숨어서 지켜봤다. 자신이 무얼 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어이없었다. 오후에 정희가 일찍 돌아왔다. 오늘은 반차를 냈다고 했다. 옆집에 세 사람 이사 왔더라. 정희가 물었다. 도연은 괜히 놀랐다. 어떻게 알아? 계단에서 마주쳤어. 젊은 여자더라. 나이는 나보다 어려 보이던데. 정희 목소리에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도연은 애써 무관심한 척했다. 그래. 나는 잘 모르겠어. 거짓말이었다. 도연은 그 여자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하지만 정희 앞에서는 그런 기색을 보일 수 없었다. 옷차림이 좀 그렇더라. 나이도 있는데 저런 꽉 끼는 옷은 좀 민망하지 않나? 정희 말에 도연은 괜히 기분이 상했다.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건강해 보이고 활기차 보였다. 정희 말이 질투처럼 들렸다. 사람마다 다르지. 도연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 여자를 변호하고 있었다. 이틀 후 도연은 또 다시 그 여자를 마주쳤다. 이번에는 엘리베이터에서였다. 그는 장보기용 큰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자가 먼저 인사했다. 목소리가 밝고 상냥했다. 안녕하세요. 이사는 잘하셨어요? 도연이 물었다. 어색했지만 대화를 이어가고 싶었다. 네, 이사는 잘했어요. 감사해요. 이름은 이주리예요. 요가 강사 일을 해요. 주리가 자신을 소개했다. 도연은 그제야 그녀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이주리. 이름도 예뻤다. 저는 김도현이에요. 남편분은 뵌 적이 없는데 도연이 물었다. 자연스러운 질문이었다. IT 회사에 다녀요. 해외 지사 일로 출장이 잦아서 집을 자주 비워요. 주리의 대답에 도연은 약간 안도감을 느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많이 외로우시겠네요. 도연이 말했다. 주리가 쓴 웃음을 지었다. 익숙해졌어요. 혼자 있는 게. 그 말에 도연은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자신도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 정희와 함께 있어도 혼자인 기분이었다. 엘리베이터가 열렸다. 주리가 먼저 내렸다. 그럼 또 봬요. 주리가 손을 흔들며 말했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걸음걸이가 경쾌했다. 집에 들어와서도 주리 생각이 났다. 요가 강사라고 했으니 몸매 관리를 하는 것도 당연했다. 정희의 말이 괜히 신경 쓰였다. 민망하다고 했지만 도연 눈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저녁에 정희와 함께 저녁을 먹는데 자꾸 주리가 생각났다. 정희는 오늘도 피곤해 보였다. 급식실 일이 만만치 않은 모양이었다. 손에 밴드를 붙이고 있었다. 손 다쳤어? 도연이 물었다. 칼에 살짝 베었어. 괜찮아. 정희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하지만 도연은 마음이 아팠다. 자신 때문에 정희가 고생하고 있었다. 미안해. 도연이 말했다. 뭐가? 일 때문에. 내가 제대로 벌지 못해서. 정희가 잠시 도연을 바라봤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금방 좋아질 거야. 하지만 정희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도연도 그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도연은 또 잠이 오지 않아 창밖을 내다봤다. 주리네 집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그녀는 혼자 무얼 하고 있을까? 남편이 출장 중이라고 했으니 혼자 있을 것이다. 문득 주리의 말이 떠올랐다. 혼자 있는 게 익숙해졌다고. 그 말 속에 어떤 쓸쓸함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동질감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또 주리를 봤다. 이번에도 요가복 차림이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도연은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봤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또 보고 있네. 정이었다. 언제 뒤에 와 있었는지 몰랐다. 도연은 깜짝 놀라 돌아봤다. 뭘 봐? 옆집 여자 말이야. 매일 아침 운동하나 보네. 정이의 목소리가 차갑다. 도연은 괜히 죄책감이 들었다. 그냥 지나가다 보였을 뿐이야. 그래. 정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불편한 기색을 읽을 수 있었다. 목요일 오후, 도연은 집에서 취업 사이트를 뒤지고 있었다. 또 하나의 면접에서 떨어진 후였다. 이번엔 나이 때문이라고 돌려서 말했지만 결국 같은 이유였다. 46은 어디서나 애매한 나이였다. 젊지도 않고 경험이 풍부하다고 하기엔 공백기가 너무 길었다. 현관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났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다. 뭔가 무거운 걸 끌고 오는 소리였다. 문 밖으로 나가 보니 주리가 큰 짐들을 가지고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마트에서 장을 본 것 같았다. 물통 2개와 쌀포대, 그리고 각종 생필품이 담긴 가방들이었다. 주리는 한 번에 모든 걸 들고 오려다가 비틀거렸다. 순간 주리의 몸이 뒤로 젖혔다. 무거운 짐 때문에 중심을 잃은 것이다.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다. 도연은 반사적으로 달려갔다. 조심하세요. 도연이 주리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짐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주리는 숨을 몰아쉬며 허리를 붙잡았다. 아, 허리? 주리의 얼굴이 찌푸려졌다. 허리를 삐끗한 모양이었다. 괜찮으세요? 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주리는 고개를 저었다. 허리가 너무 아파요. 중심을 잃으면서 삐끗했나 봐요. 일단 집으로 들어가세요. 제가 짐 들고 갈게요. 도연이 바닥에 흩어진 짐들을 주었다. 생각보다 무거웠다. 이걸 혼자 다 들고 오려고 했던 주리가 대단해 보였다. 주리는 도연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었다. 그녀의 체온이 팔을 통해 전해졌다.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여자의 온기였다. 주리의 집 앞에서 문을 열어주었다. 집 안이 정말 깔끔했다. 인테리어도 센스 있게 되어 있었다. 도연의 집과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다. 소파에 앉으세요. 도연이 주리를 소파까지 부축해 주었다. 주리는 조심스럽게 앉으며 허리를 만졌다. 많이 아파요?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이런 적이 처음이라. 주리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도연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파스라도 붙여드릴까요? 저희 집에 있어요. 정말요? 그럼 죄송하지만. 도연은 서둘러 자기 집으로 가서 파스와 찜질팩을 가져왔다. 정희가 어깨 아플 때 쓰던 것들이었다. 주리의 집으로 돌아가니 그는 여전히 허리를 붙잡고 있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파스 붙여드릴게요. 도연이 말했다. 주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상의를 좀 올려야 할 텐데. 주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도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다. 네, 그래야죠. 주리가 등을 돌리고 상의를 살짝 올렸다. 하얀 등허리가 드러났다. 도연은 손을 떨며 파스를 붙였다. 피부가 부드러웠다. 정희와는 다른 느낌이었다. 여기가 아픈 곳이에요? 도연의 손끝이 주리의 허리에 닿았다. 주리가 작게 신음했다. 네, 거기에요. 도연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파스를 붙였다. 하지만 손끝에서 느껴지는 주리의 체온과 부드러움 때문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다. 이제 됐어요. 도연이 말했다. 주리가 상의를 내리고 돌아봤다. 감사해요. 정말 고마워요. 주리의 눈빛이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었다. 도연은 그 시선을 받으며 가슴이 뛰었다. 별 말씀을요. 이웃끼리 당연한 거죠. 남편이 출장 잦아서 이런 일 있으면 늘 혼자 해결했는데 오늘은 운이 좋네요. 주리의 말에 도연은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운이 좋다고. 자신이 도움이 되었다는 말인가? 앞으로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도연이 말했다. 주리가 환하게 웃었다. 정말 고마워요. 이런 이웃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도연은 주리의 집을 나서면서 이상한 기분이었다. 가슴이 뛰고 있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주리의 부드러운 피부 감촉이 손끝에 남아 있었다. 집에 들어와서도 그 감각이 사라지지 않았다.
도연은 손을 바라봤다. 아직도 따끈따끈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이상했다. 정희가 돌아올 시간이 다가왔다. 도연은 서둘러 마음을 추스렸다. 하지만 주리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고마워하는 그녀의 눈빛, 부드러운 허리선, 따뜻한 체온.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정희가 돌아왔다. 다녀왔어. 정희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피곤해 들렸다. 도연은 괜히 죄책감을 느꼈다. 자신은 여기서 옆집 여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고생했어. 도연이 말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주리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었다. 금요일 오후, 도연은 현관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주리가 어제 허리를 다친 후 어떤지 궁금했다. 안부라도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이웃 간의 예의 아닌가. 하지만 괜히 오해받을까봐 걱정도 되었다. 마침 주리네 집에서 소리가 났다. 문을 여는 소리였다. 도연은 자연스럽게 현관문을 열었다. 어머, 도연 씨. 주리가 반가워하며 인사했다. 어제보다는 표정이 좋아 보였다. 허리는 좀 어때요? 많이 나아졌어요. 어제 파스 붙여주신 덕분에 정말 감사해요. 주리가 환하게 웃었다. 도연은 그 웃음에 기분이 좋아졌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어디 가세요? 아, 요가원에 가려고 했는데 허리가 완전히 낫지 않아서 고민이에요. 주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무리하지 마세요. 푹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집에만 있으면 더 굳을 것 같아서 가벼운 스트레칭이라도 해야 할 텐데. 주리가 중얼거렸다. 도연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집에서 하시면 어때요?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고. 말하고 나서 도연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다. 얼굴이 빨개졌다. 정말요? 그럼 도연 씨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주리의 눈이 반짝였다. 도연은 당황했지만 이미 말을 해버렸다. 저야 잘 모르지만 간단한 거라면. 괜찮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허리에 좋은 동작들 위주로요. 주리가 손을 잡고 자기 집으로 이끌었다. 도연은 그녀 손의 부드러움에 심장이 뛰었다. 주리의 거실에는 요가 매트가 깔려 있었다. 보라색 매트 위에 요가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정말 전문가다운 모습이었다. 일단 앉아서 시작할게요. 주리가 매트 위에 앉았다. 다리를 뻗고 상체를 곧게 세웠다. 그 모습이 우아했다. 도연 씨도 여기 앉으세요. 주리가 자기 옆을 가리켰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매트 위에 앉았다. 주리와의 거리가 가까웠다. 그의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왔다. 먼저 허리를 천천히 돌려보세요. 이렇게. 주리가 시범을 보였다. 상체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는 동작이었다. 도연도 따라했다. 좋아요. 그런데 자세가 좀 틀렸어요. 등을 더 곧게 세우세요. 주리가 도연의 등에 손을 대며 자세를 잡아주었다. 그 순간 도연의 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했다. 주리의 손길이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이렇게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주리가 너무 가까이 있었다. 네, 완벽해요. 주리가 만족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도연의 등에 올려져 있었다. 이제 앞으로 천천히 숙여보세요. 허리 근육을 늘려주는 거예요. 도연이 상체를 앞으로 숙였다. 주리도 함께 움직였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가까워졌다. 더 깊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주리가 도연의 등을 살짝 눌러주었다. 그 압력에 도연은 더 깊이 숙여졌다. 주리의 숨결이 목덜미에 닿았다. 따뜻하고 달콤했다. 이 정도면 될까요? 도연이 물었다.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완벽해요. 주리의 대답도 마찬가지였다. 둘 사이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도연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다. 주리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주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도연도 마찬가지였다. 이번엔 옆으로 누워서 하는 동작이에요. 주리가 먼저 말했다. 어색한 침묵을 깨뜨리려는 듯했다. 주리가 옆으로 누웠다. 긴 머리가 매트 위로 흘러내렸다. 몸의 선이 더욱 또렷하게 드러났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숨이 막혔다. 도연 씨도 이렇게 누우세요. 도연이 주리 옆에 누웠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팔 길이 정도였다. 하지만 그 거리가 무척 가깝게 느껴졌다. 다리를 천천히 위로 올려보세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주리가 일어나 도연의 다리를 잡았다. 그 손길이 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것 같았다.
도연은 온몸이 긴장되었다. 힘 빼세요.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주리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긴장을 안 할 수 있겠는가. 허리는 어때요? 아직도 아픈가요? 도연이 화제를 돌리려고 했다. 많이 나아졌어요. 도연 씨 덕분에. 주리가 도연의 다리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매트 위에 앉았다. 정말 고마워요. 혼자서는 이런 스트레칭 하기 어려웠을 텐데. 저야말로 배운 게 많네요. 요가가 이렇게 좋은 운동인 줄 몰랐어요. 도연도 일어나 앉았다. 두 사람이 다시 마주보고 앉았다. 시간 있으시면 자주 함께해요. 허리에 정말 좋거든요. 주리의 제안에 도연의 심장이 뛰었다. 자주 만날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럼 언제든 말씀하세요. 내일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도연이 대답하고 나서 깨달았다. 내일은 토요일이었다. 정희가 집에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핑계를 대야 할까? 그럼 내일 같은 시간에 뵐까요? 네, 좋아요. 도연은 주리의 집을 나서면서 복잡한 기분이었다. 기대감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주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기다려졌다. 하지만 정희를 속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다. 집에 들어가니 조용했다. 정희는 아직 오지 않았다. 도연은 거울을 봤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눈빛도 평소와 달랐다. 샤워를 하면서 생각했다. 오늘 주리와 함께한 시간이 자꾸 떠올랐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 따뜻한 숨결, 가까워진 거리. 모든 게 생생했다. 정희가 돌아왔을 때 도연은 태연한 척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다. 오늘 뭐 했어? 정희가 물었다. 별거 없어. 집에서 쉬었지.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날 밤, 도연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자꾸 주리가 생각났다. 내일 또 만날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자신이 걱정되기도 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도 주리가 나타났다. 요가 매트 위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토요일 오전, 정희가 갑작스럽게 나간다고 했다. 주말 근무가 잡혔어. 오늘 행사가 있다더라. 정희는 서둘러 준비를 했다. 도연은 속으로 안도했다. 이제 주리와 만날 수 있겠다. 언제 들어와? 저녁 늦게 될 것 같아. 저녁은 알아서 해결해. 정희가 나간 후 도연은 거울을 보며 옷을 고쳐 입었다. 평소보다 신경을 쓰는 자신이 이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오후 2시쯤 주리네 집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주리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다. 와 주셔서 고마워요. 커피 드릴까요? 네, 좋아요. 주리의 집에서 마시는 커피는 특별한 맛이었다. 원두를 직접 갈아서 내린 것 같았다. 도연의 집에서 마시는 인스턴트 커피와는 차원이 달랐다. 오늘은 어떤 동작을 해볼까요? 어제 배운 거 복습부터 해보면 어떨까요? 도연이 말했다. 사실 어제 그 감각을 다시 느끼고 싶었다. 좋은 생각이에요. 두 사람은 요가 매트 위에 앉았다. 어제와 같은 자세였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았다.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웠다. 허리 돌리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주리가 먼저 시범을 보였다. 도연도 따라했다. 어제 배운 대로 등을 곧게 세우고 천천히 상체를 돌렸다. 훨씬 나아졌어요. 금세 느는 것 같아요. 주리가 칭찬했다. 도연은 기분이 좋았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느낌이었다. 스트레칭을 하다가 주리가 갑자기 말했다. 시장에 갔다가 전어가 맛있어 보이길래 사왔어요. 점심 드시고 가실래요? 도연은 당황했다. 점심을 함께 먹는다는 건. 괜찮을까요? 제가 폐를 끼치는 건 아닌지. 아니에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이 샀거든요. 주리가 부엌으로 향했다. 도연은 거실에 혼자 남았다. 주리의 집 곳곳이 눈에 들어왔다. 센스 있는 인테리어, 깔끔하게 정리된 소품들. 정희와는 확연히 다른 취향이었다. 맥주 드실 수 있어요? 주리가 부엌에서 소리쳤다. 네, 괜찮아요. 전어엔 막걸리가 최고인데. 막걸리는 어떠세요? 막걸리.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었다. 정희는 술을 잘 못 마셨다. 집에서 술 마실 일이 거의 없었다. 좋아요. 주리가 상을 차려왔다. 전어회가 접시에 예쁘게 담겨 있었다. 막걸리도 차가웠다. 제대로 된 한 상이었다. 와,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도연이 감탄했다. 실제로 오랜만에 보는 제대로 된 안주였다. 남편이랑은 요즘 대화도 없어요. 밤에도 그냥 등 돌리고 자요. 막걸리 한 잔을 마신 후 주리가 갑자기 말했다. 도연은 놀랐다. 이렇게 사적인 이야기를 할 줄 몰랐다. 그렇게 바쁘신가 보네요. 바쁜 건 핑계 같아요. 관심이 없어진 거죠, 저에게. 주리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다. 도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우리도 남남처럼 지내죠. 도연도 고백했다. 막걸리 때문인지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다. 정말요? 그럼 우리 처지가 비슷하네요. 주리가 쓴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막걸리 잔을 다시 채웠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제가 사업 실패하고 나서부터인 것 같아요. 집안 경제를 아내가 책임지게 되면서 도연이 솔직하게 말했다.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처음이었다. 힘들었겠어요. 주리가 동정어린 눈빛으로 바라봤다. 그 시선에서 따뜻함이 느껴졌다. 남편분은 어떠세요? 성공한 사람이죠. 돈도 잘 벌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근데 저는 그냥 장식품 같은 느낌이에요. 주리가 막걸리를 마시며 말했다. 얼굴이 살짝 빨개져 있었다. 그런 게 아닐 텐데요.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집에서 예쁘게 웃고 있는 인형 같은 존재. 주리의 말에 도연은 마음이 아팠다. 겉으로 보기엔 부러운 처지 같았는데 속사정은 달랐다. 막걸리 잔이 몇 번 오갔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빨개졌다. 대화도 더 깊어졌다. 도연 씨는 다시 사업 시작할 생각은 없어요? 자본도 없고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기엔 늦은 것 같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직 젊잖아요. 주리가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다. 주리 씨 말을 들으니까 용기가 나네요. 정말요? 주리가 환하게 웃었다. 그 순간 도연의 가슴이 뛰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응원해주는 느낌이었다. 손 좀 봐도 될까요? 주리가 갑자기 말했다. 도연은 당황했다. 손요? 손금을 좀 봐요. 취미로. 주리가 도연의 손을 가져갔다. 그 순간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주리의 손이 부드럽고 따뜻했다. 생명선이 길어요. 장수하실 것 같아요. 주리가 도연의 손바닥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 집중하는 모습이 예뻤다. 사업선도 나쁘지 않은데요? 다시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정말요? 네, 확신해요. 주리가 도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주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도연도 마찬가지였다. 막걸리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몰랐지만 마음이 흔들렸다. 주리가 먼저 손을 빼지 않았다. 도연도 그대로 있었다. 두 사람의 손이 포개져 있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었다. 도연 씨. 주리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소리였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손을 뗐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도연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오후 5시가 넘어 있었다. 그러게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주리도 아쉬워하는 기색이었다. 그럼 이만 들어가 볼게요. 도연이 일어났다. 주리도 따라 일어났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현관문 앞에서 두 사람이 마주섰다.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또 뵐 수 있죠? 주리가 물었다. 네, 언제든지. 도연이 대답했다. 집에 들어온 후에도 도연은 주리와의 시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의 따뜻한 손길, 진심 어린 격려.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그 시선. 정의가 돌아온 건 밤 9시가 넘어서였다. 피곤에 절은 모습이었다. 저녁은 먹었어? 응, 먹었어. 거짓말이었다. 주리와 함께 한 막걸리와 전어회만 생각났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이 오지 않았다. 주리와의 마지막 순간이 자꾸 떠올랐다. 만약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상상을 하는 자신이 무서웠다. 일요일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정희는 아직 자고 있었다. 어제 주말 근무로 늦게 들어온 탓이었다. 도연은 조용히 거실로 나와 커피를 끓였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어제 주리와 함께한 시간이 자꾸 떠올랐다. 막걸리를 마시며 나눈 진솔한 대화, 손을 맞잡은 순간의 전율. 모든 게 생생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다. 창밖을 내다보니 주리가 보였다. 복도에서 요가복을 입고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다. 어제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때 침실에서 정희가 나왔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부엌으로 향했다. 일찍 일어났네. 정희가 말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응. 잠이 안 와서. 도연이 대답했다. 괜히 떨리는 목소리였다. 정희가 물을 마시며 창밖을 내다봤다. 주리가 여전히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다. 저 여자 매일 저래? 정희가 물었다.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글쎄, 잘 모르겠어. 도연이 애써 무관심한 척했다. 보기 민망하네. 나이도 있는데. 정희의 말에 도연은 기분이 상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주리를 알고 나니 정희의 말이 질투처럼 들렸다. 사람마다 다르지. 건강 관리하는 거 좋은 거 아냐? 도연이 주리를 변호했다. 정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도연을 바라봤다. 왜 그래? 무슨 상관이라고 그렇게 편드는 거야? 편든다는 게 아니라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샤워하러 갔다. 도연은 혼자 남아 복잡한 마음을 정리해야 했다. 오후에 정희가 마트에 간다고 했다. 같이 갈래? 아니, 집에 있을게. 도연이 거절했다. 사실 주리를 만날 수 있을까 해서였다. 정희가 나간 후 도연은 잠시 고민했다. 주리를 찾아가야 할까? 하지만 어제 일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주리였다. 안녕하세요. 스트레칭 하실래요? 주리가 밝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어제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다. 약간 어색한 기색이 있었다. 아, 네. 좋아요. 도연도 어색하게 대답했다. 주리의 집에서 스트레칭을 시작했다. 하지만 어제만큼 자연스럽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어제 일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았다. 허리는 괜찮으세요? 도연이 먼저 말했다. 네, 많이 좋아졌어요. 주리가 대답했다. 하지만 평소보다 목소리가 작았다. 스트레칭 중간에 자꾸 침묵이 흘렀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는데 오늘은 달랐다. 어제 즐거웠어요. 주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요. 도연이 대답했다. 그런데 우리가 선을 넘으면 안 되겠죠? 주리의 말에 도연은 가슴이 철렁했다. 역시 그도 어제 일을 의식하고 있었다. 그러게요. 도연도 동의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웠다. 그 후로 두 사람의 만남은 계속되었다. 거의 매일 함께 스트레칭을 했다. 때로는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하지만 어제 그 순간만큼은 다시 오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도연은 어느새 주리와의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다. 취업 준비도 소홀해졌다. 면접 일정도 미루고 주리와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저녁, 정희가 일찍 돌아왔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다. 무슨 일 있어? 도연이 물었다. 오늘 조금 다쳤어. 칼에 베인 거 아니라 기름에 데었어. 정희가 팔을 보여줬다. 화상 자국이 있었다. 괜찮아? 병원은 갔어? 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급처치만 했어. 괜찮다고 하더라. 정희가 힘없이 말했다. 도연은 갑자기 죄책감이 밀려왔다. 정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자신은 옆집 여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고생 많다. 도연이 말했다. 진심이었다. 당신 밥은 먹었어? 정희가 물었다. 구박하는 투가 아니라 진짜 걱정하는 목소리였다. 그 순간 도연의 마음이 무너졌다.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인지 깨달았다. 정희는 여전히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데 자신은 먹었어. 도연이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밤 도연은 깊이 반성했다. 자신이 무얼 하고 있는 건지 돌아봤다. 주리와의 시간이 즐겁긴 했지만 이건 옳지 않았다. 다음 날 주리가 찾아왔을 때 도연은 결심을 말했다. 주리 씨, 우리 이젠 그만합시다. 주리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도연이 어렵게 말했다. 주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씁쓸하게 웃었다. 역시 언젠가 끝날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주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즐거웠어요. 저도요. 도연이 대답했다. 주리가 돌아간 후 도연은 허전함을 느꼈다. 하지만 이게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일주일 후 도연은 엘리베이터에서 낯선 남자와 마주쳤다. 키가 크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다. 깔끔하게 정리된 외모에 자신감 넘치는 분위기였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왠지 낯익은 느낌이 들었다. 남자가 먼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차분하고 품이 있었다. 도연도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1402호에 사는 이민준입니다. 그 순간 도연의 몸이 굳었다. 1402호는 주리가 사는 집이었다. 그럼 이 남자가 아, 주리 남편입니다. 출장에서 이제 막 들어왔네요. 남자가 밝게 웃으며 말했다. 도연은 숨이 막혔다. 이 사람이 주리의 남편이라니. 저는 1401호에 사는 김도현입니다. 도연이 겨우 대답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아, 옆집 분이시군요. 아내가 옆집 분 친절하다고 칭찬 많이 했습니다. 민준이 환하게 웃었다. 그 말에 도연은 더욱 당황했다. 주리가 자신에 대해 남편에게 말했다는 것이다. 별 말씀을요. 도연이 어색하게 대답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좋은 이웃분들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아내도 외롭지 않을 것 같고요. 민준의 말이 도연의 가슴을 찔렀다. 외롭지 않을 것 같다고? 주리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 남자는 모르는 것 같았다. 출장이 잦으시다고 들었어요. 도연이 말했다. 네, 해외 지사 일로 한 달에 절반은 밖에 있는 것 같아요. 아내에게 미안하죠? 민준이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 미안함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다. 엘리베이터가 14층에 도착했다. 두 사람이 함께 내렸다. 시간 되실 때 한번 놀러 오세요. 아내도 좋아할 것 같은데요. 민준이 말했다. 도연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네, 기회가 되면. 각자 집으로 들어간 후 도연은 한동안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 주리의 남편을 만났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 같았다. 예의도 바르고 아내를 걱정하는 기색도 있었다. 그런데 왜 주리는 그렇게 외로워했을까? 그날 밤 도연은 복잡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주리의 남편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자신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다. 성공한 사람의 여유가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복도에서 또 민준을 마주쳤다. 이번에는 캐리어를 끌고 있었다. 또 출장 가세요? 도연이 물었다. 네, 일주일 정도 갔다 올 예정입니다. 민준이 대답했다. 아내분이 외로워하시겠네요. 그러게요.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어쩔 수 없는 일이라. 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그 순간 주린의 집 문이 열렸다. 주리가 나왔다. 도연을 보더니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여보, 도연 씨예요. 민준이 소개했다. 네, 알고 있어요. 주리가 어색하게 인사했다. 도연도 마찬가지였다. 그럼 잘 갔다 올게. 민준이 주리에게 뺨에 키스를 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 모습을 본 도연은 가슴이 아팠다. 민준이 떠난 후 주리와 도연이 혼자 남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남편분 괜찮은 분 같던데요. 도연이 먼저 말했다. 겉으로만 보면 그렇죠? 주리가 쓴웃음을 지었다. 무슨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리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주리와 민준의 관계가 어떤 건지 궁금했지만 더 이상 파고들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며칠 후 복도에서 주리와 마주쳤다. 이번에는 장복이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주리가 먼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마트에 가려고요. 무거운 것 같은데 도와드릴까요? 도연이 제안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다.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주리가 거절했다. 냉정한 톤이었다. 도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주리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남편이 돌아온 후로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다. 그날 밤 도연은 자신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돌아봤다. 주리와 끝내기로 한 건 자신이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운할까? 정희가 옆에서 자고 있었다. 오늘도 고된 하루를 보냈을 것이다. 도연은 정희의 얼굴을 바라봤다. 주름이 늘어나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아내였다.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도연이 속으로 중얼거렸다. 자신이 정말 한심하게 느껴졌다. 옆집 남자를 만나고 나서야 현실을 깨달았다. 주리는 이미 결혼한 여자였다. 남편이 있는 여자였다. 자신도 아내가 있는 몸이었다. 그런데 무슨 생각으로 그런 감정을 품었던 것일까? 도연은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주리의 남편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 밝은 미소, 자신감 넘치는 태도, 아내를 걱정하는 듯한 말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도 민준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는 계속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도연에게는 조롱처럼 느껴졌다. 한 달이 지났다. 도연은 드디어 단기 계약직 일자리를 구했다. 건설 현장의 사무보조 일이었다. 임시직이었지만 그래도 일다운 일이었다. 첫 출근하는 날, 정희가 도시락을 싸주었다. 오랜만에 싸는 거네. 정희가 말했다. 목소리에 기쁨이 섞여 있었다. 고마워. 도연이 진심으로 말했다.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서류 정리부터 시작해서 현장 관리까지 온갖 잡무를 다 해야 했다. 하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책임감이 좋았다. 퇴근 후에는 정희를 위해 작은 반찬이라도 사오려고 했다. 마트에서 정희가 좋아하는 나물을 골랐다. 예전에는 이런 걸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제는 달랐다. 집에 들어오니 정희가 반가워했다. 이게 뭐야? 나물 좀 샀어. 당신이 좋아하는 거. 언제부터 이런 걸 사왔다고? 정희가 신기해했다. 도연은 웃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지. 그날 저녁 식사는 오랜만에 화기애애했다. 정희도 기분이 좋아 보였다. 직장을 다니는 도연을 보니 안심이 되는 모양이었다. 당신 얼굴이 요즘 달라졌네. 예전보다 훨씬 좋아. 정희가 말했다. 정말 그런 것 같았다. 거울을 봐도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일하니까 그런가 봐. 도연이 대답했다. 며칠 후 복도에서 주리를 마주쳤다. 오랜만이었다. 주리는 예전보다 살이 빠진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도연이 먼저 인사했다. 네, 안녕하세요. 주리가 간단히 대답했다. 예전처럼 밝은 표정은 아니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지내요. 주리의 대답이 시큰둥했다. 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밤, 도연은 창밖을 내다봤다. 주리네 집에 불이 켜져 있었다. 예전 같으면 그 불빛만 봐도 가슴이 뛰었을 텐데, 이제는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다. 주리와의 관계도 정리되었고, 자신도 일을 시작했다. 일주일 후, 또 주리의 남편 민준을 만났다. 이번에는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올라갔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민준이 물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일도 시작했고요.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민준이 웃었다.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 같았다. 아내분은 어떠세요? 도연이 물었다. 글쎄요. 요즘 좀 우울해하는 것 같아요. 이유를 물어봐도 말을 안 하고. 민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도연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하지만 말할 수는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그렇겠죠? 14층에 도착해서 각자 집으로 들어갔다. 도연은 주리네 집 문을 한번 바라봤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정말 끝이었다. 한 달 더 지났다. 도연의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계약도 연장될 가능성이 생겼다. 정희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희와 함께 마트에 갔다. 오랜만에 함께 외출하는 것이었다. 뭐 살까? 정희가 물었다. 당신이 먹고 싶은 거 사자. 고기 좀 사서 구워 먹을까? 좋아. 두 사람은 정육 코너에서 고기를 골랐다. 예전에는 비싸다고 망설였을 텐데, 이제는 부담 없이 살 수 있었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앞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줄이었다. 혼자서 장을 보고 있었다. 카트에는 간단한 생필품들만 들어 있었다. 정희도 주리를 알아봤다. 저 여자 옆집 사는 사람 아니야? 맞는 것 같네. 도연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주리가 무거운 물통을 들어 올리려다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다. 예전 같으면 당장 도와주러 갔을 텐데, 이제는 그러지 않았다. 정희가 도연을 바라봤다. 도와주지 않을래? 괜찮을 거야.
혼자서도 잘할 거야. 도연이 말했다. 정희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뭐가? 관심 있어 하는 것 같더니만 정희의 말에 도연은 당황했다. 정희가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이웃으로서. 이제는 아니고 응, 이제는 아니야. 도연이 확실하게 말했다. 정희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집에 돌아와서 고기를 구워 먹었다. 오랜만에 맛있는 저녁이었다. 정희도 기분이 좋아 보였다. 이런 날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정희가 말했다. 그럴 거야. 도연이 대답했다. 그리고 정말 그럴 거라고 믿었다. 그날 밤, 도연은 창밖을 마지막으로 내다봤다. 주린의 집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눈길을 주지 않았다. 대신 정희를 바라봤다. 그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굳은 살이 박인 손이 이불 위에 올려져 있었다. 그 손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다. 도연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황혼의 유혹은 달콤했지만 결국 씁쓸했다. 진짜 행복은 화려한 설렘이 아니라 오랜 세월 곁을 지켜준 사람에게 있었다. 내 곁에 평범한 사람이 사실은 가장 특별한 존재일지도 모른다. 창밖으로 보이는 주리 부부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시야에 들어왔다. 민준이 돌아온 모양이었다. 두 사람이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도연은 더 이상 그쪽을 보지 않았다. 고개를 돌려 정희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그 옆에 누웠다.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정희와 함께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이런 현실적이고 충격적인 실화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자극적인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